내용에 대해서 캐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하기 전에 수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 6일이죠. 그래서 6일 수업 내용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캐드를 이용해서 캐드를 활용하여 뭘 하겠다? 이 용지 설정을 하는 거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캐드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여 뭐 하겠다? 이제 도면 규격 설정하는 거 두 번째. 그 다음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뭐 한가 하면 선의 색깔에서 내업 이 설정이죠. 그래서 설정이고 선의 종류 설정한 거 진행하도록 하고요. 네 번째로 이제 문자 설정. 문자를 자유롭게 내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어디 가서 문자 스타일에 가서 진행을 할 겁니다. 문자 설정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부품 시험 치시는 분들에 대비해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 부품량하고요, 표제량, 규격 가지고 이 규격 설정한 거 이 다섯 가지로 오늘 오전 오후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캐드를 다 한번 열어보시고요. 자, 열어보시게 되면 오늘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깥쪽에 제가 붉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무슨 표기인가 하면 용기죠, 용지. 그래서 용지에 대한 부분들,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어디에 있는 안쪽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두 번째로 이 도면 규격에 대한 규격이죠. 그래서 도면 규격에 대해서 테두리성하고요, 중심 마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진행할 거고요. 중심 마크는 또 어디 있습니까? 이거죠. 여기 있는 이거 찍으시고, 여기도 이거 찍으시고, 여기도 찍으시고. 그리고 지금은 색깔이 지금 안 들어가 있지만 색깔 지정해 주는 거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밑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 그래서 표제량하고요, 부품량을 또 규격에 따라서 내가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먼저 도면에서 새로 만들기, 열기에 가서 일단은 도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아마 늘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은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열려있는 창에서 새로운 창을 열기 위해서는 위쪽에 보시게 되면 새로 만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들어오시게 되면 경합 열기 새로 만들기 도면 누르시고 시트 열기가 없을 건데 일단 나갔다 다시 들어올게요. 잠깐만. 앞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 배우셨죠. 캐드의 뭐 기본적으로 그 매뉴얼이 뭔가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 수업을 그렇게 시작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기다렸다가 왜 이렇게 넣어졌지? 자,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시작에 가셔갖고요. 그리기 시작 누르시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눌려요? 지금 바로 눌리는데 이 컴퓨터가 약간 오도했지 않은 게 계속 눌리네. 그래서 매뉴얼 창에 대한 부분들 카탈로지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자, 여기서 뭐를 사용할 건가 하면 네모를 한 개를 그리셔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적 기능, 어제 동적 기능 비웠습니까? 동적 기능, 동적 입력이라는 부분들은, 자, 동적 입력은 뭔가 하면 지금 라인을 선택해 주고요. 라인을 선택해 주고 엔터 딱 치시고 라인을 꺾게 되면 여기에 뭐가 나타나게 됩니까? 여기는 수치, 거리값하고 각도에 대한 부분들이 입력이라고 나타나게 되죠. 자, 이게 무슨 기능인가 하면 동적, 여기 있는 각도하고 뭐가 길이값이 나타나는 거를, 이거를 입력시킨 거를 동적 입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동적 입력의 모양 아이콘이 어떻게 생긴가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그 플러스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플러스 모양에 밑에 네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직교 옆에 없으신 분들은 어디에서 내가 이 표시를 찾으셔야 되는가 하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아래쪽 모형 보이시죠? 모형의 맨 왼쪽에 보시게 되면 세 줄 모양 같이 생긴 모양이 있을 겁니다. 사용자 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자, 아래쪽에,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맨 끝에 보시게 되면 사용자 하라고 세 줄 모양 같이 생긴 모양. 그래서 그 모양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보이시죠? 아이콘 아래쪽에요. 자, 그 아이콘 아래쪽에 내가 눌러 보시게 되면 다음 같은 이 카테고리들이 뜨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위에서 7번째,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에 보시게 되면 동적 입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글자, 문구. 찾았습니까? 자, 이거를 체크를 해 주시게 되면 모형 옆에 뭐가 나타나게 된가? 플러스 모양의 십자가 모양의 이 네모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체크 해제를 하시게 되면 없어지게 되고요. 한번 볼게요. 체크 해제를 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뭐가 없어지게 됩니까? 아이콘이 없어지게 되죠. 근데 체크를 하시게 되면 삼각형 모양에 되어 있는 삼각줄의 뭐 동적 입력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 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는 모양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동적 입력에 대한 부분들이 플러스 되어 있고 아이콘 모양은 이렇게 생긴 모양이 생겨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껐다 켰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못 찾으신 분이 있으면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체크했습니다. 자, 못 찾으신 분 있어요? 동적 인명. 자, 어디로 가야 되니까 많이 꺼내놓습니다. 꺼내놨습니다. 여기 십자 모양의 보시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체크해 있는데 이거를 끄시게 되면 없어졌죠. 없어졌잖아요. 다시 켜게 되면 여기 뭐 되는 거 플러스 모양 생겼죠. 이게 동적 인명이에요. 파랗게 되어 있는 것이 켜져 있는 거고요. 하얗게 된 거 꺼져 있는 거죠. 이게 동적 인명이에요. 지금 움직이는 어떻게? 라인 선택하시 갖고요. 라인 선택할 때 보시게 되면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수치는 안 나오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이거를 다시 들어갔다가 나갔다 그러시면 필요 없는 거 지우시는 거죠. 변화가 동적 입력 체크를 해놓고 이거는 아이콘을 꺼내는 그거야. 변화는 여기서 줘야 돼. 켜고 끄고 하게 되면 변화가 대한 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꺼지게 되면 이까지에 대한 분들 없어지게 되고요. 켜주게 되면 이게 대한 분들은 나타나게 되죠. 이제 보시면 상승이나 이 동적 입력. 브레이드 이거 없애고 동적 입력 여기 있는 이거 없어지는 아이콘은 어디 들어갈 거예요? 한 줄에 동적 입력. 여기 끝났습니까? 동적 입력. 이 기능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걸 앞에서 아마 절대 좌표기하고요. 절대 좌표기하고 좌표하고 3대 좌표 배웠을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절대 극좌표 배웠었고 그 다음에 3대 극좌표 해서 4가지 좌표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 배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일일이 명령어 창에서 내가 명령을 쳐야 되는데 뭐를 켜주시게 되면 동적 입력을 켜주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다 커버를 다 할 수 있고 그림을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됩니까? 용지에 대한 부분들이죠. 해서 용지 설정에 대한 부분들은 자 뭐로 할 건가 하면 A3 용지 크기에 맞게 진행을 할 예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뭐를 꺼주신가 하면 동적 입력을 잠깐 꺼주시고요. 동적 입력을 꺼주시고 명령어 창에다가 뭐를 짓건가 하면 사각에 관련되어 있는 명령어 REC라는 명령어를 칠 겁니다. 그래서 이 REC의 명령어는 뭔가 하면 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려있네. 자 사각형이죠. 사각형에 대한 명령어가 뭔가 하면 단축키부터 말씀을 해드릴게요. 단축키 키가 REC 치고 엔터 되겠습니까? 한번 사각의 모양에 대한 부분들 해서 REC를 치시게 되면 첫 번째 엔터 치시고 그래서 첫 번째 뭐 좌표 첫 번째 좌표죠. 그래서 첫 번째 좌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0,0이죠. 해서 나는 0,0을 치시고 엔터. 그 다음에 A3의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A3의 규격은 420, 얼마요? 297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에 대한 끝점은 어디에? 420, 얼마? 297을 치시게 되면 엔터 치시게 되면 네모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같이 저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명령의 창에다가 뭐 친댔습니까? R, E, C라고 치시고 엔터 하게 되면 첫 번째 지점에 대한 부분들 나타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면 어떻게 우리는 0,0에서부터 원점에서부터 칠 거 아니에요. 해서 여기에다가 뭐를 친다? 좌표값 0, 심표죠, 심표. 그래서 심표 치고 엔터 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잡혀지게 되고요. 자, 다음에 대한 좌표값은 어디입니까? 이 지점이죠, 여기에. 여기가 420, 얼마 297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여기에 420, 얼마 297을 찍게 되면 다음같이 네모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자, 이거를 내가 여기 있는 화면창에다 꽉 차게 나타나게 할 것 같으면 줌이라는 이 명령어 확대 축소에 대한 명령어. 그래서 확대 축소에 대한 부분들 명령어에 대한 부분들 치시면 됩니다. 얼마? Z 줌이죠. 그래서 Z 엔터 전체적으로 나는 다 보겠다. all이죠, all. 그래서 all을 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화면창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각의 명령어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대 축소에 관련되어 있는 명령어는 단축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Z입니다. Z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명령어에서 뭐 all A 엔터 치시게 되면 화면에다가 처음부터 다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각의 명령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단축키 REC 치시고 엔터 치시고 첫 번째 좌표값 0,0에서부터 얼마 420, 297 A3에 대한 용지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화면에다가 내가 한복에 볼 것 같으면 뭐 Z 줌이라는 기능이죠. 해서 나는 명령어가 줌이죠, 줌. 그래서 줌의 명령어고 위에 끈은 명령어가 사각형이죠. 그래서 사각형 명령어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까지에 대한 부분들은 1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끝났고요. 그래서 용지에 대한 부분들, 규격에 대한 부분들은 잡혀졌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면 규격이죠. 도면 규격 맞잖아요. 그래서 도면 규격은 몇 미리 띄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도면을 보시게 되면 10mm 띄운다라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용지에 대한 크기고, 그 다음에 도면 규격에 대한 부분들은 안에 있는 테두리를 네모 한 개 더 걸리셔야 되잖아요. 그 네모의 규격이 얼마만큼? 여기 보시다시피 10mm 띄워야 되죠. 맞잖아요. 그래서 10mm 띄워야 되니까 여기 있는 부분들을 시작의 명령어에 가서 자, 명령에 가서 이제 약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줄여놓고요. 힐을 올리게 되면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고 힐. 그리고 힐을 내리게 되면 축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활용도에 있어서 올렸다 내렸다 힐을 올렸다 내렸다 하게 되면 확대 축소에 대한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똑같은 명령어를 계속해서 먹을 것 같으면 엔터를 치시게 되면 명령어 똑같이 먹게 되고요. 스테이플 바드에 치도 똑같은 명령어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REC 명령어 치시고 엔터. 자, 이제는 안에 있는 테두리에 10mm를 띄워야 되니까 여기 있는 지점이 어떻게 됩니까? 시작점이 어떻게 됩니까? 10,10이 되겠죠. 해서 10,10으로 나는 시작점을 잡아주시고 엔터. 자, 이렇게 잡혔죠.
자, 여기는 두 번째 지점 얼마가 됩니까? 10mm 떼니까 410 콤마 얼마요? 287이 되겠죠. 이 지점이 맞잖아요. 하게 되면 얼마? 410 콤마 얼마? 287을 찍게 되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테두리, 도면에 있는 규격의 테두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해서 용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규격은 420, 297로 잡았고요. 도면의 규격은 A3의 규격은 10mm씩 간격을 띄웠으니까 안쪽으로 얼마만큼 10mm를 띄워져 있는 간격으로 해서 내가 네모를 한 개를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REC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기다가 적어 드리게 되면 이제 어떤 거, 그래서 도면 규격이죠. 그래서 도면 규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시 네모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REC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0, 10을 치고 엔터. 그 다음에 얼마? 410, 얼마? 287 치고 엔터. 엔터 치시게 되면 다음같이 도면 규격의 A3에 맞는 규격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됐죠? 자, 됐고요. 자, 이제 여기에 뭐를 그릴 건가 하면 자, 중심 마크를 찍으셔야 되죠. 그래서 중심 마크, 자, 라인을 꺾기 위해서 명령어가 뭐가 들어가죠? 중심 마크 끼는 라인이 필요하죠. 여기에 맞잖아요. 그래서 라인에 대한 부분들은 명령어 창에다가 L을 치시든가 라인이라는 L을 치시든가 L 엔터 치시고 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꺾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어디서부터 나는 여기 있는 이 용지 중간점에서부터 안쪽은 몇 미리? 10mm고요. 안쪽으로는 5mm, 그러니까 15mm짜리 라인을 껐습니다. 15mm짜리 라인. 그래서 여기다가 볼게요. 라인 선택해주고요. 첫 번째 중간점에다가 어디서 나는 직교 명령어 몇 번이죠? F8번이죠. 맞나요? 그래서 직교 명령어 K 해주시고 직교 K 해주시고 명령어 8번. 그래서 나는 얼마? 15mm 엔터 하시게 되면 끝나게 되죠. 끝났으니까 라인이 끝났으니까 엔터 한 번 더 치시게 되면 이렇게 라인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명령어를 한 번 더 라인을 명령어 똑같이 매기를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엔터 아니면 스테이트를 바로 치면 똑같은 명령어 반복적으로 먹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엔터 한 번 더 치시고 어디에다가 여기 있는 중간 지점에서부터 밑으로 몇 미리? 15mm 명령어 주고 엔터 치시게 되면 15mm 명령 먹었죠. 그 다음에 다시 엔터. 다음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명령이니까 엔터 한 번 더 치시고 여기서부터 어디로 여기까지 대한 부분들 15mm 치시고 엔터 두 번 치시면 되고요. 다시 밑에 있는 명령을 먹어야 되니까 다시 라인 선택 엔터 치시고 위쪽으로 얼마만큼 15mm 치시고 엔터 마무리를 지어 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용지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도면 규격에 맞는 이제 설정까지 끝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간적인 부분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까지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번째로 사용할 선이 뭔가 하면 윤곽선. 그래서 윤곽선에 대한 분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윤곽선은 무슨 색깔인가 하면 하늘색인가, 하늘색. 그래서 선의 가중치는 다시 한 번만. 네, 다시 한 번. 앞에 다시 한 번만. 어떤 거? 방금 한 거 예.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윤곽선의 하늘색. 이거 말고 LA라는 명령어요? 예, 여기부터요. 다시 한 번. 아, 외형선이랑 저 이름을 여기에 치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의 종류부터 해야 되니까. 자, 일단은 볼게요. LA라는 명령어 창의 스타일에 가서 현재 창에 현재 도면창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선의 종류들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의 종류를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근데 그 선의 종류를 지금 정리를 제가 먼저 해드리고 여기에다가 입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윤곽선에 대한 분들은 하늘색이고요. 선의 자중치는 얼마 정도? 0.7mm로 설정값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문자선이죠. 그래서 문자선이라고 이야기하고 문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 문자는 무슨 색깔인가 하면 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그래서 문자는 선의 가중치가 뭐로 된가 하면 0.3S부터 3mm에서부터 얼마? 나는 0.35 사이에 여러분들이 가중치에 대한 분들을 주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로 그 다음에 중심선이죠. 그래서 중심선. 그래서 중심선이고. 그래서 중심선은 하늘 색깔이 아니고 빨간 색깔로. 그래서 빨간 색으로 해주시고 선의 가중치는 그래서 0.25S부터 나는 얼마? 0.3mm 정도.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에 대한 분들로 선에 대한 분들을 갖다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문선이죠. 그래서 수문선에 대한 분들은 뭐로? 노란색이죠. 그래서 노란색에 대한 부분들이고 선의 가중치는 0.3 정도 주시면 돼요. 3mm. 그래서 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는 실선인데, 자, 이거는 이 가는 실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는 뭔가 뭐 치수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치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해주시고 선의 가중치는 0.25 정도. 0.25mm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 마지막이고요. 해친선이라고 이야기하죠. 해친. 그래서 해친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뭐로 해준가 하면 이 흰색 또는 빨간색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선의 가중치는 얼마? 0.25에서부터 0.35 수준으로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선에 대한 종류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종류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몇 가지, 7가지로 세팅에 대한 부분들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도면층 설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 드리도록 하고요.
됐죠? 자, 이제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에 대한 명령어. 예압 설정이 뭡니까? LA죠. 그래서 LA라고 치시고 엔터 하게 되면 다음같이 현재 선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자에 대한 여기에서 쭉 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새 도면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이콘. 이 아이콘 찾으시면 돼요. 새 도면층. 찾았습니까? 네. 자, 이 도면층에서 우리가 도면층 몇 개 필요하죠? 7개 필요하죠. 그래서 7개를 불러오시면 돼요. 도면 1, 2, 3, 4부터 7번을 누르시게 되면 다음같이 새 도면층이 7개가 여기에 대한 분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이 새 도면층. 그래서 새 도면층을 생성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7개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바꾸시면 되죠. 자, 이름은 도면층 1이 뭐로 마우스 3번을 누르시고 도면층 이름 바꾸기로 가시면 돼요. 도면층 이름 바꾸기 가서 나는 뭐 하겠다? 외형선. 그래서 외형선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아까 여기 있는 순서대로 내가 이름에 대한 분들을 치시면 되죠. 그래서 외형선이 윤곽선이죠. 두 번째는 그래서 윤곽선, 문자, 중심선. 그래서 한번 치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부분들 윤곽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자죠. 그래서 문자도 바꿔주시고 그래서 문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는 뭐 하겠다? 중심선. 그래서 중심선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뭡니까? 숨은선, 가는실선, 그 다음에 해칭선이죠. 그래서 나는 이 여기에 다섯 번째는 뭐로? 숨은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섯 번째는 가는실선 대신 뭐로? 치수선이라고 하면 되죠. 치수선 아니면 치수보조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나는 뭐로? 해칭으로 이름 바꾸면 다시 이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바꾸면 이름 바꾼 거 여기에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3번 누르시고 도면층 이름 바꾸기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삭제됐네요. 다시 자, 새 도면층에 가서 선택해주고 자, 얘를 위쪽으로 아니면 밑에 뭐 빠졌죠? 뭐 순서 막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거를 나눔 하겠다. 외연서 선택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자,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을 바꿔줬죠, 이제. 맞잖아요? 자,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 놓으시면 이제 선의 색깔하고 선의 컨트리엄슨 종류에 대한 분들하고요, 가중치에 대한 분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름을 바꿔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 F가 뭔가 그가 이 상태에서 그가 이거 선택해 이거 선택해주고 그가 이 상태에서 이거 선택해. 빨리 하려고 다시 안 나오는 일일이 다 클릭했어. 자, 다 하셨네요? 자, 그러면 한 개 한 개씩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색깔을 한번 바꿔보고 선의 종류에 대한 분들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형선부터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선은 뭐겠습니까? 색깔이 뭐라 했죠? 초록색이라 했죠? 그러니까 색인 넘버가 몇 번인가 하면 3번입니다. 그래서 초록색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선의 종류는 뭔가 하면 여기는 컨트리언스입니다. 이 그대로 이거고요. 그러니까 외형선 그대로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에 나는 뭐만 가중치만
바꿔주시면 돼요. 가중치는 얼마? 나는 0.5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0.5로 바꿔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하게 되면 외형선은 색상은 뭐로? 나는 초록으로. 손의 종류는 컨티뉴언스, 가중치는 0.5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윤곽선이죠. 그래서 윤곽선은 무슨 색깔? 아까 무슨 색깔이 하늘색이라 했죠. 그래서 색인 넘버 몇 번? 4번. 하늘색으로 바꿔주시고 확인. 자, 하늘색에 대한 부분들도 선의 종류도 뭔가 뭐 똑같이 컨티뉴언스로 그대로 선택해 주시고 가중치만 내가 뭐로 바꿔준다? 몇 번? 0.7로 바꿔주면 되죠. 0.7로 바꿔주시게 되면 가중치에 대한 부분들을 바뀌었고, 자, 아까 세 번째에 대한 선은 뭐였습니까? 문자선이죠. 자, 문자선도 여기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나는 뭐 하겠다? 노란색으로, 색상을 노란색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노란색은 색인 넘버 2번이고요. 선의 가중치는 얼마? 3에서부터 3.5니까 저는 그냥 3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중치 문자에 대한 부분들 나는 0.3으로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숨은선. 자, 숨은선은 선의 종류가 바뀌어요. 숨은선 무슨 선입니까? 점선이죠, 점선. 맞잖아요? 네. 점선이기 때문에 히든선입니다. 그래서 숨은선은, 여기 있는 숨은선은 무슨 색깔? 노란색이지만, 자, 숨은선은 노란색이지만 선의 종류가 뭐가 된가 하면 히든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선의 종류 두 번 클릭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선을 두 번 클릭하게 되면. 맞습니까? 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선의 종류가 내가 원하는 선의 종류가 컨티뉴언스만 있고 나머지 히든이든 센터선이든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 로드에 가서 찾으셔야 돼요. 로드. 그래서 어디에? 로드에 가시갖고 여기 있는 로드에 로드를 눌러주시게 되면 종류에 대한 선에 대한 종류들을 쭉 놓게 되죠. 그래서 숨은선에 해당되는 게 히든입니다. 히든. 그래서 H가에 가시게 되면 여기에 히든이라는 값이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HIDDEM이라는 값. 그래서 히든선. 자, 숨은선은 선의 종류가 히든 HIDDEM2를 찾으신다. 보이신가요? 곱하기 2. 그래서 2. 이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히든 2. 비율이 0.5에 대한 비율로 잡으시면 되죠. 그래서 숨은선은 IDDEM2를 선택하시면 돼요. 히든. 그래서 히든 2에 대한 부분들을 이거 선택하시면 히든이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선의 종류에 뭐가 나타나게 됩니까? 히든 2가 나타나게 되죠. 맞잖아요. 그리고 중심선은 뭔가 하면 센터선이에요. 중심선은. 그래서 중심선까지 미리 꺼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선은 다시 로드에 갔어. 자, 로드에 가서 센터에 가서 C에 가면 되겠죠. 그래서 C2 선택하시면 돼요. 센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 그까지 들어가는 방법을. 알겠습니다. 잠깐 이것만 해놓고요. 센터 ENTER2. 그래서 중심선하고 히든.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확인을 눌러놓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선에 대한 종류가 지금 컨티뉴언스 한 개밖에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문자 선에 가서 문자에 나는 선의 종류가 어디에 있는 숨은 선에 대한 선이 뭐로 나는 히든선이니까 문자 그러니까 선에 대한 종류를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한번 보시고요. 선을 찍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종류로 들어오게 되고요. 선의 종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디로? 로드로 가시갖고 로드. 그래서 로드에 가서 내가 해당되는 선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필요한 선이지 뭐뭐 필요한가 하면 센터
2가 필요하고요. 센터 2 선이 필요하고, 센터 2는 뭔가 하면 1.3선입니다. 1.3선. 그래서 센터 2는 1.3선이고요. 센터는 그 다음에 히든 2로 가시게 되면 이것도 수문선에 해당되는 점으로 나타나 있는 선내에 대한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내가 원하는 선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수문선은 히든이라 했으니까 히든 2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 확인 하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 뭐 수문선은 뭐로 노란색의 색상 노란색의 선의 종류는 히든 2로 히든 선으로 수문선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중치는 얼마였습니까? 수문선은 3이죠. 그래서 나는 가중치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로 3으로 세팅값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과 같이 3으로 세팅되었고요. 자, 그 다음 무슨 셈입니까? 이제 이거 중심선이죠. 그래서 중심선도 안 했네요. 그래서 중심선, 자, 중심선은 무슨 색깔? 빨간 색깔. 그래서 빨간 색깔 선택해 주시고 확인. 선의 종류는 센터인데 센터 2를 이야기를 해 주시면 돼요.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센터 2 선택해 주고, 가중치는 0.25. 그래서 가중치는 0.25 수준에 대한 분들로 센터 라인을 잡아주시고 확인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치수선이죠. 자, 치수선도 나는 무슨 색깔? 빨간 색깔. 그래서 치수선 빨간 색깔로 세팅해 주시고, 선의 종류는 컨티뉴어스 그대로 사용해 주시고, 가중치는 0.2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0.25. 그래서 가중치는 0.25로 해 주시고 엔터. 자, 해친선은 빨간색도 되고요. 흰색도 되고 한계가 없으니까 저건 흰색으로 하고, 가중치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로? 0.25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0.25로.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선의 종류 9개에 대한 부분들이 세팅값이 끝나게 됩니다. 몇 가지 선으로? 내가 필요한 7가지 선의 색깔로 내가 되어 있고요. 자, 이거보다 더 필요하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여기서 계속해서 선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시키고 내가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까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라인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 있는 부분들을 내가 도면선을 바꿔보시면 되죠. 맞잖아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내가 세팅했던 도명에 대한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죠. 맞습니까?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는 필요가 없고요. 그대로 놔두시고요. 안에 있는 도면 규격에 대한 테두리선은 무슨 색으로 바뀐다 했습니까? 하늘색이죠. 외연성이잖아요. 윤곽선이잖아요. 해서 윤곽선을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가중치가 들어가면서 색깔에 대한 부분들까지 바뀌어지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중심 마크 색깔은 2가지로 하신 분이 있는데, 실선, 빨간 실선으로 해서 치수 보조선으로 아니면 치수선으로 해서 빨간 실선으로 내가 중심 마크를 찍어주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 외연선으로 찍어주신 분도 있는데 그건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로 하겠다? 치수선으로 이용해서 나는 얘를 이거 중심 마크 선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선택되어 있는 상태를 나는 뭐로? 나는 치수선으로 빨간 실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바꿔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자,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시죠? 선을 일일이 내 선택해서 바꾸려는 게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가 하면 여기 있는 선의 종류를 외곽, 도면 외곽에다 다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떻게? 그래서 외형선이 가장 많이 쓰니까 완인 선택해서 여기서부터 라인을 갖다 꺼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이 색깔 뭐로 윤곽선이니까 라인 선택해주고 윤곽선에 대한 분들도 선택해 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뭐가 사용합니까? 윤곽선은 이제 문자선이죠. 그래서 문자에 대한 분들도 나는 얘를 라인을 선택해주고 밖에다가 이렇게 선택 엔터. 그 다음에 또 뭐 선택합니까? 수문선이니까 수문선 선의 종류가 틀리니까 이렇게 돼서 라인 선택해주고 꺼주시고 엔터. 색깔에 대한 분들 안 나타나게 돼요. 이건 나중에 이야기해드리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중심선이죠. 해서 중심선에 대한 분들은 라인에 대한 분들을 꺼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치수선도 어디에다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엔터. 그 다음에 뭡니까? 해칭선은 흰색이니까 흰색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만 이 상태에서 라인을 꺼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선의 종류를 어디에다가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내가 놔두고 이제 작업을 뭐로 하는가 하면 외형성으로 작업합니다. 외형성. 그래서 내가 모든 작업에 대한 분들은 외형성으로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막 그려주고 뭐 됐죠. 중간에 막 센터선 또 뭐로 나는 이렇게 센터 내에 대한 분들을 센터선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왜 가장 많은 선의 종류가 뭔가 하면 외형선이기 때문에 외형선을 작업해 놨고요. 중간에 내가 센터 라인이 필요하잖아요. 자, 한 번만 더 보고 가십시오. 이 라인이 센터 라인이잖아요. 하게 되면 뭐를 한가 하면 여기에 있는 특성 위치가 있어요. 특성 위치. 그래서 특성 위치를 이용해서 선의 종류를 일치시킨 거야. 그래서 특성 위치. 자, 한 번만 볼게요. 특성 위치를 이용해서 여기는 특성 위치를 이용해서 선택해주고 나는 센터선이니까 이 센터선을 뭐하고 이거에 대한 부분과 동일하게 맞춰주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특성 위치. 그래서 선의 종류를 여기다 쭉 배열시켜 놓고 작업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 내가 선에 대한 종류를 정리를 해주시는 습관들을 들이시면 훨씬 더 편할 거고요. 아니면 선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이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내가 수문선하고 여기 있는 중심 센터선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수문선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수문선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뭐로 히든 투라고 설정을 해놨고요. 히든 투가 뭔가 하면 점이죠. 점이고요. 중심선은 뭐가 됩니까? 센터죠. 맞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센터 라인하고 선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색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선의 종류가. 맞잖아요. 자, 이거를 구분해 줄 수 있도록 비율을 줄여야 되잖아요. 비율. 그래서 어떻게? 자, 우리 선의 비율을 줄이는 거는 선의 비율. 뭔가 하면 단축키가 LTS를 누르셔야 돼요. LTS. 누르시고 엔터. 그래서 기준이 뭔가 하면 1이에요. 기준이 뭔가 하면 1이고요. 1보다 작게 하려고 하면 확대시킨 거고요. 1보다 작은 거. 위로 올라가게 되면 축소시킨 겁니다. 축소. 자, 한번 볼게요. 자, 명령어 창에서 일단은 시간적인 분들 드리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명령어 창에서 뭐를 친가 하면 L. 자, 연문으로 LTS. 하게 되면 명령어에 대한 분들이 먹게 되죠. LTS. 그래서 LTS 치시고요. 명령어 창에다가 엔터. 자, 명령어 치니까 기준값이 뭔가? 선의 기준값이 뭔가? 1로 돼서 1로. 1로 잡혀져 있잖아요. 1로 잡혀니까 1보다 작아지면 확대시킨 거, 선에 확대시킨 거고요. 1보다 커지게 되면 축소시킨 거. 그래서 나는 선의 종류가 안 보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확대시켜야 되죠. 그래서 나는 얼마 0.5로 치시고 엔터타 치시게 되면 이 선의 종류에 대한 부분들이 왜 안 나타나지? 계속. 예? 2 엔터. 자, 2로 높게 치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맞잖아요. 그래서 선의 종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는 선의 종류가 안 보이잖아요. 선에 대한. 이게 센터선이고 얘가 뭡니까? 그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나는 뭐 하겠다? LTS 치시고 엔터.
선의 비율이 나는 얼마로 1이 기준이니까 난 1보다 크게 하겠다. 2로 해주시게 되면 뭐가 됩니까? 여기 있는 선의 종류. 한 5로 한번 치볼게요. 5. 그래서 이까지 대한 분들은 다시 LTS 치시고 엔터 얼마 한 5 치시고 엔터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제 명확하게 선의 제한 종류가 나타나게 되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까지에 대한 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까지만 여러분들이 해놓고 정리에 대한 분들 하겠습니다. 선의 비율이죠. 그래서 선의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단축 키는 뭐로 LTS 엔터 치시고 선의 비율이죠. 그래서 기준 비율은 얼마로 1로 됐죠. 그래서 1로 되는 거를 얼마로 확대 얼마 위로, 그러니까 1보다 커야 되고요. 1보다 플러스 되도록 크게 하고요. 1보다 크게 하고요. 그 다음에 축소는 1보다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비율을 조절해 주시게 되면 선에 대한 비율이 나타나게 됩니다. 됐죠? 선에 대한 비율. 그래서 선에 대한 비율 LTS 엔터 비율 되겠습니까? 네. 아까 그 특성 있지. 예. 이거 다시 한번. 자, 이 특성이치는 내가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어떻게 작업했나랄까 하면 외연선으로 작업을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근데 이게 나는 뭐로 바꿔야 된다? 이거를 센터선으로 바꿔야 되잖아. 하면 일일이 내가 찍고 뭐 해야 됩니까? 센터선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 찾아가 불편하니까 어떻게 여기 있는 선의 종류를 다 밖에다 만들어 놓고요. 특성 위치. 그래서 명령어 여기 있는 이거. 이 특성 위치 선택해 주시고 센터 라인 찍고 이걸로 나는 특성 동일하게 해라. 찍어 주시게 되면 특성 위치로 바뀌어지게 동일한 특성으로. 아시겠습니까? 자, 이까지 이번 시간에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기에 가서 새로운 문서를 불러와서 한번 처음부터 세팅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 선택해 주시고 확인 열기. 자 볼게요. 이거 새로 만들기 아까 제가 처음에 당황을 해서 했는데 새로 만들기 가서 다음같이 이렇게 뜨게 되죠. 그래서 뜨게 되면 밑에 있는 타입 유형을 뭐로 바꾸는가 하면 이 도면이 아니고요. 도면 팜플릿이라고 이거를 선택해 주시고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서 열기해서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중에는 처음 안 뜨는데. 안 뜨죠? 그래서 누가 설정감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이 예. 선보도로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 상태에서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넣어서 새롭게 문서를 불러가지고 그 도면 용지 설정부터 도면 뭡니까? 규격 설정, 중심 마커 찍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있는 내압 설정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인 부분도 드릴게요. 이번 시간까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수에 대한 부분들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